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죠.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설계를 의미합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패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유형.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타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죠, 종류가. 워드도 있고, 스프레드시트, 엑셀도 있고, 게임 프로그램도 있고, 직원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급여 계산 프로그램도 있고,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유형을 분류해서 정리해 놓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고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떻게 쓰는 건지 분류해 놓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에서 급여 관리 프로그램이 있네. 그럼 급여 관리 프로그램의 자료를 뽑아서 그 패턴대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워낙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겠네? 어딨지? 여기 서랍 열어보니까 있어. 그런 유형을 분류해 놓을 수 있죠. 다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옷이라고 합시다. 옷. 미용실. 옷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옷이라는 게 남자 옷, 여자 옷, 어린애 옷, 무슨 한복, 원피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잖아.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이 있겠지요.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그 서랍이나 자료를 열어보니까 옷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가져와서 설계를 하면 되지. 그쵸?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 만드는 게 내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물건, 남자 옷만 만든다, 신사복만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패턴이 있잖아요. 신사복도, 그치? 옷이 이렇게 많은 정도라고 하면 그런 패턴별로 정리해 놓으면 프로그램 개발하기 쉽잖아.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도 남자 신발도 있고 여자 신발도 있고 쭉쭉쭉쭉 해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저런 디자인, 폭이 넓은 사람, 발이 긴 사람, 작은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왜 발에 구두를 만들 때 이게 나무 신발 이런 걸 보신 적이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고 씌워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하나의 이 신발을 만드는 패턴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간에 쭉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좋겠네. 이렇게 유형별로, 기능별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포괄적으로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플랫폼 많이 들어봤잖아. 또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보자.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거 있잖아. 공항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프레임워크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밑바탕을 깔아주는 형태예요. 밑바탕을 깔아주는 건 똑같은데 밑바탕을 깔아준다는 얘기예요. 기초공사를 미리 해놓는다는 얘기죠. 기초공사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해놓는데 그 기초공사가 계속 실행 중에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라고 있다면
기초도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도 그 바탕하에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래요. 가장 얘기하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어떤 거예요?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죠. 내가 유튜버가 거기서 개발해서 올려놓으면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분이 돈을 받고 광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영상도 올리고 거기서 회원 관리도 하고 거기서 포인트도 얻고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하고 거기에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운영이 돼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뭐래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트위터도 그렇죠. 또 페이스북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제공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제공한 업체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아요. 라이브러리라든지 컴포넌트라든지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컴파일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툴이라든지 엄격히 말하면 얘는 동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얘는 뭐야? 정적이에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 얘는 쓰든지 말든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걸 제공해 주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 이런 컴포넌트들이 기능들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니네들 이걸 써. 좋았으면. 이런 거지. 거기서 같이 뭐 호흡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정적인 개념이야. 이건 동적인 개념이잖아. 계속 유튜브는 운영되고 있고 트위터도 페이스북 계속 운영되고 있죠. 운영되는 바탕하에서 여러분이 거기다 얹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섭 지원,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놀아. 내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계속 운영할 거야. 근데 이건 아니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갖다 쓰면 되고 안 쓰나 거기에 관심 없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쓰는 MS 윈도우나 리눅스나 운영체제. 이건 뭐예요? 운영체제라는 것은 플랫폼도 되고 플레임워크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쓰고 있다면 그 운영체제는 나만 위한 거니까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컴퓨터에 쓰는 건. 그러나 저기 서버 측이나 네이버라든지 구글 측에서 운영체제가 돌아가잖아요. 그 운영체제 안에서 내가 거기서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거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나 혼자 설치해서 쓰면 이건 플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이렇게 출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맥락은 그렇게 정확히 구분하시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어떤 형태든 계속 그 제공자가 그 기초공사를 해놨고 그 기초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숟가락 얹어서 계속 운영이 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인스타그램도 좋고. 프레임워크는 어떤 거다? C 컴파일러라든지 자바 컴파일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컴포넌트라든지 그냥 제공만 되는 거야. 그런 구조나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환경. 이런 환경이 있어. 네가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 근데 그것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C 컴파일러나 이런 거 툴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뿐이지. 그 제공된 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야지. 그걸 내가 걔네들이 막 그걸 운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지 않아요.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이 플레임워크에서 활용까지, 방법론까지 제공한 거를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제공한 거를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든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제공한 거를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플레임워크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얘는 정적의 개념이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아. 어떤 형태로 운영하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나 방법론까지 제공하는 거를
우리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에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생성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구조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 하나는 행위 패턴이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존재합니다.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과 행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옷이나 신발 같은 형태로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성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은 다. 옷이나 신발 같은, 구두 같은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형태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떠한 구조를 갖는 게 좋겠느냐.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하겠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세 개의 패턴을 만들어 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패턴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딱 열어보면 하나가 나오겠죠. 아, 이 패턴이 딱 있는데 그것이 행성 패턴이든 구조 패턴이든 여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패턴에 보면 뭐 공장, 추상적 공장 패턴인 메소드 패턴인 뿌리찌, 뿌리찌가 아니라 생성 패턴에는 뭐 프로토타입, 빌더 이런 패턴들이 존재해요. 그 패턴이 하나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존재하느냐면 이 패턴에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니 내가 옷을 하나 가져왔어. 그럼 이름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저건지. 신발에 어떤 구두를 하나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유형인지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름.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야 돼. 내용이 필요하겠죠. 내용. 이게 뭐냐 이거지. 뭐 하는 패턴이냐. 옷을 짓는 거냐. 맞는 건 뭐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있겠느냐. 문제. 내가 생성 패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냈어. 우리가 옷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옷. 남자의 어떤 옷을 만들고 싶어. 스포츠 브랜드 비슷한 걸 만들고 싶어. 그럼 하나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보니까 이건 이름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이름. 그 다음에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겠지.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경우는 안 돼. 저런 경우는 안 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솔루션.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어떻게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을 하라. 그 다음에 그 장단점이 뭐냐? 이걸 쓸 때. 했을 때 그거는 시퀀스.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패턴이냐 찾는 문제, 혹은 패턴이 어디 소속되느냐를 찾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번 보죠. 자,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효율성과 지혜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옷. 이건 모르더라도. 이거. 신발. 재사용하려면 종류가 많잖아. 종류가 많으니까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잘 적합한 설반을 일반화시킨다는 얘기죠. 아, 내가 문서 프로그램 아니면 뭐 직원관리 프로그램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체계화시킨다는 얘기죠. 옷이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옷 체계화시킨다. 신발도 그런 식입니다. 프로그램의 개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장에서 발견된 설계 경험을 누적한 거잖아. 없는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건 이런 패턴이 좋아, 이런 패턴이 좋아, 이런 패턴이 좋아. 이런 패턴을 정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 이건 어떤 형태의 구조라는 거를 표준화시켜 놓으면, 일반화시켜 놓으면 그것들을 다 그런 형태의 종류로 짤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직원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 시켜 놓으면 그들은 다 그걸 따라서 만들어낼 것이고 그 차이점도 크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여자의 옷을 남자의 옷을 만든다 그러면 남자 옷을 만들 때 아, 이러한 기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업체나 저런 업체나 저런 업체나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기본 뼈대는 똑같으니까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어떤 플레이워크를 제공할 건데 어떤 형태를 제공할 건데 그 제공되는 형태의 방법론이나 활용까지도 설계해 준 것을 디자인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시켜 놓으면 적은 시간을 노력하더라도 쉽게 빨리 많이 개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중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객체나 객체에 대한 상호관계나 모아놓은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캐비넷에 집어넣고 관리하는 이런 캐비넷에 집어넣고 관리하는 어떤 목록이다. 아, 우리 회사에서 가봤던 우리 개발 업체에 딱 갔더니 쭉 물론 캐비넷이 아니겠죠. 파일로 쭉 정리해서 폴더에 아, 이건 어떤 거 여기는 뭐 회사 경영에 관련된 거 이거는 회계에 관련된 거 이건 게임에 관련된 폴더를 쭉 정리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 여기 뚝 열어봤더니 아, 이렇게 개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구나. 아, 이때는 객체를 몇 개 생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기능보다 구조, 가독성을 확장하여 비중을 둔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구조잖아요. 어떤 구조, 아키텍처는 구조와 다르게 프레임워크 이런 구조와 다르게 뭐 활용 방법론, 확장성까지 비중을 둔다는 얘기죠. 어떻게 더? 이 프레임워크는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있는 거야. 정적이라고. 이런 게 있어. 자, 클래스는 이렇게 선언해. 객체는 이렇게 선언해. 그러니까 있어, 문법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려면 굉장히 좋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디자인 패턴이다. 이런 거죠. 자, GOF라는 건 뭐냐? 만든 사람들이에요. 엘리 감마, 랄프 존슨, 존 브리스티스, 리차드 헬름은 소프트웨어 개발량에서 디자인 패턴을 구체화하고 체계한 사람들로 보통 GOF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을 만든 사람이고 디자인 패턴을 GOF라고도 한다는 얘기예요. GOF가 뭐냐 그러면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OF 디자인 패턴. 자, 좀 더 보죠. 이 23가지 디자 패턴을 정리해 각각의 디자인으로 생성 구조 행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뵀던 MVC 패턴도 하나의 디자인 패턴이에요. 모델이라는 걸 두고 그 다음에 뷰라는 걸 두고 중간에 컨트롤을 넣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아. 그런데 GOF가 제안한 모델은 아니죠. 자, 그럼 살펴보죠. 이건 뭐죠? 아, 그 디자인 패턴에는 종류가 어떤가? 디자인 패턴은 23가지가 있는데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을 분류했고 그 안에 구조를 보면 패턴을 보면 그 패턴이 무슨 패턴인지 이름이 있고 어떤 내용인가 사용하는 내용이 있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파악이 되어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기술해 놓은 거예요. 자, 네임 이름이죠.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용을 기술한다. 그건 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패턴을 쓰고자 하는 내용. 프로그램, 제약사항이나 문제점들. 설계를 구성한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협력 관계를 기술한다. 해법이죠, 해법. 쉽게 얘기하면. 이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더요. consequence라고 하는 건 디자인 패턴에서 얻는 결단점을 기술한다. 자, 요 5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아닌 건 뭐냐? 설명했을 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 남자 옷을 만드는 패턴을 열어봤더니 이건 이름이 뭐야. 내용을 보니까 대강 뭔지는 알겠어. 문제점들이 이런 게 있네. 이런 걸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솔루션까지. 이것의 장단점이 이거구나. 이렇게 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가지가 아닌 거.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 개발자들이 원하는 의사소통이 있겠죠. 이런 패턴들이 23개를 제공했다면 이런 패턴으로도 개발해 나갈 거 아니야. 내가 디자인 패턴, 생성 패턴 하나 가져왔어. 아, 이걸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아, 다 이렇게 만들겠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 신발을 만든다고 하자고, 신발은. 그럼 신발이 밑둥이 없으면 안 되지. 끈이 없으면 안 되지. 등산을 만든다고 합시다. 등산을 얇게 만들면 안 되냐, 바닥은. 두껍게 만들어. 이건 다 공통적인 요소 아니야? 편해야 되죠. 오래 걸어야 되니까. 두툼해야지. 비닐로 만들면 안 되잖아. 하이힐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공통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죠? 아키텍처를 구조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왜? 공통적으로 그 모델을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야,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재사용성과 확장성이 좋아.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신발을 한두 개 만들겠어? 옷을 한두 개 만들겠어? 엄청나게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패턴이 만약에 옷 설계하는 구조가 유형이 5개 있는데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패턴이 더 늘어나. 처음에는 남자, 여자, 어린애, 할머니까지만 있었는데 할아버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삼촌 것도 만들고 아저씨 것, 심지어 개업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패턴은. 설계 병에 따라 유연성을, 일시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준화시켜 놨으니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주면 변화가 돼도 문제가 별로 없고 다른 것에 접목을 시켜도 문제가 없겠고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다르면 보통 뭐 옷 같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이란 말하는 것은 설계 유형이란 뜻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설계 타입. 옷이라고 하면 디자인 패턴이 될 수 있어요. 옷은. 뭐 틀린 말은 다 똑같은 말이지. 근데 옷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옷이라는 게 이런 형태로 분류해놓고 옷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 뭐야? 객체만 쓴다고. 구조적인 개발에서는 안 돼. 과거에 썼던 개발에서는 안 되고 항상 클래스나 객체나 상속성,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객체 지향에서만 사용을 한다. 지금 현재는 객체 지향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는 다음 파트에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냐 보자고요. 생성 패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클래스 정화 객체 방식을 구조와 캡슐한 방법을 제시하고 구조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구조를 만들면 영향을 적게 받으려야죠. 변경이라든지 이식을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영향을 적게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추상 공장, 공장 메소드, 그 다음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다 자바 프로그램 설명할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 자, 그러면 추상 팩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제가 이런 객체나 객체 지향은 항상 인조인간을 많이 예를 들죠. 그렇죠? 자, 추상 패턴이라는 건 이거예요. 쉽게 정리를 해보면 자, 인조인간 로봇을 만든다고. 자, 이거는 제가 자바 소스라는 걸 갖고 나중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하나하나 종류가 뭐고 그 패턴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보자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남자, 여자, 뭐 군인, 뭐 주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이 필요하겠죠. 지금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 생각해봐. 내가 공장이라니까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공장. 자, 이런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 쓰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와 자바 코드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인조인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정의한 걸 뭐라 그래? abstract. 추상 팩토리라고 그래요.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의 기본 뼈다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을 채우든 내용을 안 채우든 내가 딱 공장에 가봤더니 로봇들이 쫙 있는 거야. 겉 모형들이. 그러면 아, 이 로봇은 주부 로봇이네. 요거는 군인 로봇이네. 이걸 만드는 거를 제안한 것이 abstract factory라 그래요. 그렇죠? 자세한 거는 소스를 보면서 해야 돼. 기초적인 것만. 팩토리 메소드는 뭐냐면 이런 거 말고도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능들. 기능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기능, 전투하는 기능, 뭐 요리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이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 자, 틀을 하나 가져왔어. 군인 틀을 하나 가져왔다고. abstract factory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전투 기능을 삽입하고 요리 기능 삽입하고 이렇게 삽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자, 껍데기가 딱 있어. 로봇, 인조인간 로봇가 딱 있다고. 여기 기능들이 잔뜩 있어. 이걸 어떻게 조합시킬 거냐. 이 로봇에다가 요리 기능을 2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 군인 로봇에는 전투 모드하고 공부 잘하는 거 좋다. 왜? 전투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제한한 형태가 있다고. 그것이 뭐야?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초기화시킬 건가? 초기 셋업. 어떻게 장착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 얘가 인조인간이 동작할 수 있는지. 기본. 얘를 몇 살로 할 거야? 이것도 초기화하죠. 얘가 잘생기게 할 거야? 이것도 초기화하지. 얘가 키가 180으로 할 거야? 초기화하지. 이거를 우리가 빌더라 그래. 빌더. BUI군요. 빌더 패턴이라 그래. 자, 하나하나만 일단 설명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무슨 패턴이냐를 물어보니까 지금은 인조인간으로 패턴을 봤지만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프로토타입은 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 그럼 군인이 하나만 필요한가? 군인이 여러 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군인을 복사해내야지. 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라 그래.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싱글톤이라는 건 절대 복사하면 안 돼. 이놈은 유일한 놈이야. 얘는 도저히 어떤 놈이든 하나만 생성해야 돼. 유니크해야 돼. 하나만 생성해서 여러 놈이 접근해서 쓸 수는 있지만 원격으로 조절해 쓸 수 있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돼. 싱글톤이라고 합니다. 자, 대략은 이해할 수 있죠? 하나가 뭔지를 일단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은 바로 어떻게 클래스를 선언하고 어떻게 추상화시키고 하는 개념을 파악을 해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메소드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건 메소드라고 하죠. 메소드 공유 부분은 바로 뭐야? 팩토리 메소드. 메소드란 말이 나오죠. 빌더는 뭐야? 초기화시키는 거야. 객체.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클래스에 사용되는 멤버 변수들을 어떻게 초기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은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어떻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만 유일하게 만들어야 돼. 싱글턴. 핵심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이라는 건 뭐냐. 구조. 어댑터, 브리치, 컴포지트, 데코더, 그 다음에 파사드, 그 다음에 프라이웨이트, 프록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댑터라는 건 뭐예요?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이 인조인간을 하나 만들었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2개 중에서 제품이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로봇하고 이 로봇이 나는 한 개만 필요한데 얘에 만들어진 제품하고 여기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싶어.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조금 달라. 우리가 어댑터라는 걸 왜 씁니까? 말 그대로 요약하면 돼요.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이 다르면 어댑터라는 걸 달아요. 요즘에 많이 쓰는 건 USB에다 전기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할 때 제품마다 다 다르죠. 아이폰과 삼성 거가 다르잖아. 갤럭시가. 그죠? 거기다 그 꽂는 게 다르잖아.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해요. 삼성 거, 뭐 갤럭시 거, 아이폰 거, 뭐 여러 가지 모델마다 꽂는 게 다르죠. 이게 다 어댑터예요. 왜 그래? 서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종을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부과하는 장치를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면 전기 코드가 달라. 전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꽂는 코드도 달라. 모양도. 그럼 어댑터라는 걸 가지고 간다고.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쓰는 것과 여기서 쓰는 거니까 서로 달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두 개를 가져가서 하나로 만들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A라는 제품을 쓰고 이 부분은 B라는 제품을 써.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연결해야 돼? 만들어진 것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이것이 구조 패턴 중에 첫 번째 어댑터라고 하는 겁니다. 어댑터. 어댑터. 아시겠죠? 그 다음 블리치라는 거는 블리치. 우리가 이건 지워도 되겠군요. 브릿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브릿지. 다리라는 개념이잖아. 다리. 그죠? 다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브릿지라는 것은 뭐냐?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다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나는 기능으로 내려받고 하나는 구현으로 구분을 하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이 브릿지에 대한 설명을 자바 프로그램 코드 가지고 할 거예요. 대강 어떤 형태라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는 겁니다. 그걸 궁금해서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기능과 구현을 따로 구축을 해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쪽의 변화가 다른 변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을 추가하나 변경했을 때 구현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 구현 부분에서 처리할 때 기능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길 때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능 추가라는 것은 바로 상속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상속. 상속은 뭐야? 익스텐드가 있죠. 그 다음에 구현은 어떻게 돼? 상속을 받는데 임플리먼트로 하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뭐야? 임플리먼트는 상위 객체, 상위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함수를 내려받아서 구현을 직접 코딩하는 거야. 근데 익스텐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기능을 내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부분과 구현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자고 제안하는 구조가 바로 브릿지 패턴이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익스텐드, 임플리먼트, 기능과 구현 패턴을 구분해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브릿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트라는 것은 이건 틀입니다. 트리. 트리 구조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트리 구조는 많이 쓰잖아요. 자료 구조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도 트리 구조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 검색도 소트도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클래스 객체 지향에서 설거지할 때 컴포지트. 데코더라는 건 뭘까? 데코한다는 데코. 데코레이션. 기존의 틀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싶어. 이게 전투 로봇이야. 그럼 얘가 무기를 장착을 시키고 지능을 장착을 시키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잘 해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파시드라고 하는 건 뭐냐? 복잡한 내용들이 쫙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해. 예를 든 건, 자, 라디오를, 어플을 실행을 하고,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실행해서 특별한 어플이 어떤 거냐면, 노래를 트는 거야. 노래를 가수를 찾고, 가수를 찾아서 틀고, 중단하고, 이러한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처리하고 싶을 때, 이걸 뭐라 그래? 파시드라고 그래요. 파사드. 그러니까 여러 개 복잡한 거를 하나로 딱 잡아서 쫙 실행하고 싶을 때 역시 자바 코드가 사용이 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나왔던 문제죠. 그 다음 fly weight라는 건 뭐야? 가볍다는 얘기죠. 가볍다. 객체를 가벼운 거. 가볍다는 것은 객체를 부담 없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계속 쌓아놔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뽑아 쓰고 싶어요. 이러한 큰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어떤 소모품들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뭐 총, 권총, 자전거, 이런 가벼운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았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쓸 수 있는 형태의 구조. 이거를 flyweight. 프록시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프록시 서버를 많이 하죠. 우리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고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되는 회사로 접근을 해요. 이게 주 컴퓨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웹에서 들어온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놈이 바로 얘를 접근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겨?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너 거기 가지 말고 그 전에 한 군데를 반드시 들렀다가 내가 조정할 거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대리인. 이걸 우리가 프록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대리인을 둬서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인이 해결할 수 있거나 보안상의 암호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설계할 때는 어떤 거다? 바로 프록시. 이게 구조화 패턴 7개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한 걸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행위 패턴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의하는 거야. 알고리즘.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조직화시키고 관리하고 연합하는데 객체사의 결합도 다 나왔던 얘기죠. 결합도는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할 때 어떻게 실제로 실행을 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켜야 결합이 최소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이건 워낙 많으니까 실전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은 생성과 구조와 행위 패턴을 종류를 일단 구분해야 되겠고 설명했을 때 이게 무슨 패턴이냐 설명했을 때 무슨 패턴이냐 그 다음에 패턴 설명했을 때 잘못된 패턴은 뭐냐 이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음에는 그 소스를 가지고 정말 설명할 텐데 소스를 보면 소스를 자바 코드를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바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